속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으며 한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김현우, 너 진짜 대학 때 그대로네. 기억나? 우리과 애들 다 MT 가서 술 마시고 놀 때 너 혼자 고시원 3평짜리 방에 박혀서 형광등 아래 법전 파던 그 눈빛. 그때 너 눈에서 뭔가 빛이 사라졌었잖아. 인간미라는 게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나는 네가 세무사 되면 사람들 만나면서 좀 따뜻해질 줄 알았어.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너 더 차가워졌어. 아니, 냉혹해졌어. 지금 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뭐야? 고객? 친구? 아니면 그냥 처리해야 할 케이스 번호 중 하나? 나 지금 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야. 네가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보낸 그 보고서. 제목이 뭐였더라? 긴급 이수연 고객 포트폴리오 최종 분석 및 시나리오였지? 거기 2페이지 중간쯤에 빨간 글씨로 박아놓은 그 숫자 82.5%. 이거 말이야. 현우야, 제발 이게 네가 급하게 작성하느라 생긴 오타라고 말해줘.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다가 실수로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거나. 82.5가 아니라 진짜는 28.5 아니야?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이수연, 나 지금 친구 김현우 자격으로 여기 온 거 아니야. 오늘 내 명함에 적힌 직함이 뭐라고 했지? 세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세무사 김현우. 난 지금 친구가 아니라 세무 전문가로서 너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온 거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세무사 생활 12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그거야. 사람은 거짓말을 해. 정치인도, 기자도, 부동산 중개인도, 심지어 친구도 거짓말을 하지.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 수연아, 내가 계산한 그 82.5%는 오타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야. 이건 냉혹한 현실이야. 네가 나한테 보내준 자료, 서초동 반포자이 84제곱미터 한 채, 대구 수성구 분양권 한 건, 그리고 거제 아파트 한 채. 이 포트폴리오대로라면 넌 2026년 5월 10일 아침 9시 대한민국 정부에 네 전 재산의 82.5%를 상납해야 하는 세금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네가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이야. 법이야. 법 맞아. 정확히는 2026년 5월 9일 자정 24시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라는 최후 통첩이지. 수연아, 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에서 국세청장이 직접 나와서 못 박았어. 단 하루의 추가 연장도 없다. 5월 10일부터는 원칙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야. 노예? 야, 김현우. 너 내가 그 서초동 아파트 지키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너도 다 봤잖아. 2006년 우리 애 아빠랑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영저까지 끌어모아서 산 그 아파트. 그때 대출 이자가 연 8.2%였어. 나중엔 10%까지 올랐고 매달 이자만 240만 원씩 나갔어. 우리 애 학원비 끊고 동네 공부방 보냈어. 남들 여행 갈 때 우리 가족은 공원 나들이가 전부였어. 현우야, 나 진짜 그 아파트 지키려고 미쳤었어. 명절에 기름값 아까워 고속버스 타고 10년 전 세일 때 산 옷 돌려 입고 시장 폐점 직전에 가서 콩나물 시금치 한 봉지에 벌벌 떨며 흥정했어. 그게 내 20년이었어. 남들이 나보고 부동산 부자라고 할 때 나는 매일 밤 통장 잔고 보면서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기도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20년을 버티서 얻은 12억인데 그런데 나라가 10억을 떼가겠다고? 20년 희생의 대가가 세금 10억이라고? 이게 정말 법이야? 이건 법이 아니야. 이건 강도야. 국가 권력이라는 총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안 그럼 너 감옥 가. 라고 협박하는 조직폭력배랑 뭐가 달라? 너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 넌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중과세 대상자야. 5월 9일 자정이 지나고 5월 10일 오전 0시 1분이 되는 순간 네가 매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기본 양도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가 그대로 얹어져 75%지.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딴 건 너 같은 다주택자한테는 없어. 공제는커녕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지면 최종 실효세율이 82.5%가 되는 거야. 12억 양도차익. 여기에 82.5%를 곱하면 9억 9천만 원. 네 손에 남는 돈? 1억 1천만 원. 수연아,
너 20년 동안 밤잠 설치고 애 학원비 아끼고 콩나물 한 봉지 값에 벌벌 떨면서 지킨 그 아파트가 1억 1천만 원짜리야. 시급으로 치면 너 20년간 시간당 약 5천 원 받은 거야. 최저임금도 안 돼. 결론? 넌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무료 봉사한 거야. 수연아, 네 분노 이해해. 근데 자본시장에는 네 감정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어. 자본시장에는 상식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동정도 없어.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해. 정책의 칼날과 그 칼날을 피하는 속도. 그게 다야. 야, 김현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봉사야. 내가 남의 돈 횡령했어? 나는 그냥 내 월급 모아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샀어. 그게 죄야? 5년 전엔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해달라고 애국자라고 영웅 취급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시세 차익 넘겼다고 적폐로 몰아? 투기꾼이라고? 현우야, 나 진짜 억울해. 정부 말 듣고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혜택 다 없애고 집값 올린 주검이라며 세금 폭탄을 던지잖아. 이게 나라야? 이건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를 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숫자에 질질 끌려다니다 끝나는 건가? 현우야, 우리 대학 때 가난해도 정말 행복했잖아. 원룸에서 도시락 먹어도 웃을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나 이제 좀 안정됐나 싶었는데 이 돈이 나를 죽이고 있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다 빼앗기는 수밖에 없어? 봐봐. 이게 오늘 오후 3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이야. 총 6만 3천 건. 2주 전만 해도 3만 건이었어. 보름 만에 2배로 뛴 거야. 왜? 다들 너처럼 공포에 질려서 탈출하려고 매물을 쏟아내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살 사람이 없어. 아예 증발했어. 왜? 취득세 중과 때문이야. 서울에서 2주택 이상 사면 취득세가 12%야.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 누가 그걸 사? 미친놈 아니고서야. 수연아, 넌 지금 불타는 30층 건물 옥상에 서 있어. 불은 29층까지 올라왔고 연기는 네 발목까지 왔어. 근데 헬리콥터는커녕 사다리 차 한 대도 안 와. 왜? 정부가 다주택자 구조금지 명령을 내렸거든. 5월 9일 그날이 지나면 네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압류 예정 통지서가 돼.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야. 방법? 있지. 근데 그 방법은 네가 가진 두 가지를 버려야 가능해. 첫째, 고집. 둘째, 욕심. 수연아, 지금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 그 와인잔에 든 게 와인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 들어.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로 찢어지고 있다는 거 너 알고는 있어? 지방? 내가 왜 지방을 가? 내 직장은 강남이고 애 학교는 서초동인데? 이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야.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미친 듯이 퍼붓고 있어.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최대 80%, 종부세 합산 배제. 수연아, 지금 서울은 지옥이지만 지방은 천국이야. 정부가 서울 떠나라, 지방 가라 라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르는 거지. 그럼 82.5% 내든가. 선택은 네 거야. 수연아,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 너희 같은 다주택자들 서울에서 썩 꺼져라.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세금 내고 죽든지.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야. 현우야, 이거 내가 지난주 목요일에 다녀온 대구 현장 사진 맞지?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네가 먼저 다녀왔드나? 나 그날 진짜 충격받았어. 300세대 신축 단지라며. 2023년에 완공됐다며. 근데 대낮 2시에 가봤는데 개 짖는 소리 하나 안 들려. 사람 발자국 소리도 없어. 단지 입구 경비실에 경비 아저씨는 졸고 계시고 그 뒤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극매 현수막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찢겨서 바람에 나부끼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 진짜 공포영화 세트장 같았어. 나 도망치듯이 그 단지에서 나왔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밤이야. 저녁 8시쯤 호텔에서 창문으로 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 봤는데 현우야, 300세대 중에 불 켜진 집이 몇 개였는지 알아? 세어봤어. 딱 47세대. 나머지 250세대는 깜깜했어. 그 아파트 창문들이 마치 해골 눈구멍처럼 나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았어. 너도 우리 꼴 날 거야. 너도 곧 유령이 될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니까. 그 동네 부동산 중개소 5군데를 돌아다녔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 여기 집은 이제 안 팔려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줘도 안 사가요. 왜냐고요? 여기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갔어요.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 10년 후면 요양원 될 겁니다.
현우야, 내 3억 2천만 원이 그 요양원 예정지에 묻혀 있어. 어떻게 해? 그게 바로 네가 마주한 초양극화의 민낯이야. 수연아, 대한민국은 이제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갈라졌어. 첫 번째 국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공화국. 두 번째 국가는 그 외 모든 지역의 유령도시 연합. 이 두 나라는 같은 땅덩어리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제 법칙으로 작동해. 봐. 이게 2026년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지도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 실거래가 46억. 2년 전보다 20% 폭등. 용산구 나인원 한남 75평형, 실거래가 120억. 신고가 경신. 반포자이, 헬리오시티, 성수르에 전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반면에 지방은 대구 수성구도 멈췄고 외곽 지역은 마이너스 45%. 부산 해운대 껍데기 매물 마이너스 30%. 임차인은 석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 전화도 안 받아. 보증금 5천만 원, 밀린 월세 3배열이랑 상가 수리비로 다 까먹었어. 지금은 관리비 독촉장만 매달 우편함에 쌓여. 1월 관리비 240만 원, 2월 320만 원, 3월 280만 원. 그거 다 내가 내고 있어. 안 내면 상가 전기 끊기고 수도 끊겨. 그럼 건물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 나 지금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매달 관리비 넣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건물주 양반이라고 부러워해. 고등학교 동창 모임 가면 다들 야, 너 집 세 채에 상가까지 있다며. 완전 부자네. 우리는 월세방 살면서 고생하는데 너는 임대료 받으면서 놀고 먹잖아. 이렇게 말해. 근데 현우야, 실상은 정반대야. 나 지금 통장에 현금 500만 원도 없어. 진짜야.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음 주인데 카드값 340만 원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 봐, 잔액 87만 원. 이게 나야. 자산 30억 건물주의 통장 잔고. 서울 아파트 대출 이자 매달 180만 원. 대구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 80만 원. 거제 상가 관리비 250만 원. 부천 빌라 관리비 70만 원. 다 합치면 매달 지출이 580만 원이야. 근데 내 월급은 세후 420만 원. 매달 160만 원씩 적자. 그걸 어떻게 메우냐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 지금 한도가 3천만 원인데 이미 2,800 쓴 상태야. 나 집 세 채에 상가 가졌다고 다들 부자라고 하는데 현우야, 나 껍데기만 집 부자지 속은 완전히 문드러진 난민이야. 서울 집은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아. 팔면 10억 세금 내야 하잖아. 지방 집은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못 팔아. 3억짜리를 1억에 내놔도 연락 한 통 안 와.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자산이야? 이건 감옥이야. 나를 가두고 죽이는 콘크리트 족쇄야. 이게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야. 이건 네 노후 자금이 저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야. 수연아, 넌 지금 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산.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축내고 관리비만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자산. 현우야, 너 내 사촌 동생 수진이 기억하지? 선북구에서 전세 살던 초등학교 교사하는? 너 거제도 상가도 있지? 작년에 6억 주고 산 그거. 거기 관리비 독촉장만 벌써 석 달째 쌓이고 있다며? 어제 전화 왔더라. 10년 넘게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대. 전세 보증금이 2천 5천이었거든. 재계약하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주인이 그러더래. 죄송한데 저도 이번에 양도세 중과 걸려서 세금 폭탄 맞았어요. 전세는 이제 못 해드려요. 보증금 1억으로 낮추고 월세 150만 원 내시던지 아니면 이사 가세요. 수진이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세후 350만 원이야. 거기서 월세 150만 원 내면 200만 원 남잖아. 애 둘 키우는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학원비, 급식비, 옷, 책, 통신비, 교통비 다 내면 남는 게 없어. 결국 수진이는 어제 이천으로 쫓겨가듯이 이사갔어.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그 먼 곳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야 해. 2시간 반 걸려 출근해야 돼. 어제 이삿짐 트럭 뒤에서 수진이랑 얼케가 둘이 껴안고 울더라.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생 두 애들은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어. 현우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나는 집 있다고 세금에 죽고 수진이는 집 없다고 월세에 죽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 감옥을 만든 건 정책이고 그 안에 갇힌 건 네 미련이야. 수연아, 네가 지방집을 못 버리고 있는 동안 서울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 맞을까봐 집을 안 팔아.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물량도 없어. 남은 전셋집들은 집주인들이 나도 세금 내야 한다며 전부 월세로 전환했어.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88% 급감, 월세 전환 러시. 2026년 3월 12일 기사야. 2025년 3월에는 서울 전세 매물이 2만 3천 건이었어. 지금은 2,700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 그 대신 월세는 폭증했지. 서울 평균 전셋값이 3억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으로 바뀌었어.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해? 나라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5년 전만 해도 분명히 다르게 말했잖아. 2021년 여름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간담회 열렸을 때 기억나? 나 거기 갔었어. 정부 공무원이 우리 앞에서 고개 숙이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존경하는 임대사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전세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임대사업 계속 해주세요. 그때 우리를 애국자라고 불렀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 세제 재택 주겠다고, 장기 보유 공제 해주겠다고, 종부세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2년 뒤에는 정권 바뀌자마자 여러분은 투기꾼입니다. 집값 올린 주범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돼? 하루아침에 애국자가 범죄자가 되는 게 말이 돼? 82.5% 세금? 이건 정책이 아니야. 이건 징벌이고 복수야. 나라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가 뭘 훔쳤어? 우린 그냥 우리 돈으로 합법적으로 정부가 장려한 대로 부동산을 샀어. 그게 죄야? 그게 범죄야? 전세의 종말이지.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 그 주거 사다리가 지금 불타서 완전히 소멸하고 있는 거야. 전세라는 게 뭐였어? 목돈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만 모으면 집에 살 수 있었던 제도잖아.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결국 내 집 마련하는 게 한국식 아메리칸 드림이었어. 근데 지금 그 사다리가 불타고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던 수진이 같은 서민들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사다리 끝에 위태롭게 서 있던 너 같은 다주택자들은 퇴로가 끊겨서 같이 다 죽는 거야. 정부가 뭐라고 했어? 다주택자를 털어서 서민을 돕겠다. 근데 결과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 왜? 세금 82.5% 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져. 전세도 없어져. 남은 건 월세 150만 원이라는 지옥. 서울 전세 매물 1년 전보다 88%가 증발했어. 이제 서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야. 첫째, 닭장 같은 월세방에서 평생 살기. 둘째, 수진이처럼 경기도 외곽으로 유배 가기.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이야. 현우야, 나 정말 길거리 나앉게 둘 거야. 우리 대학 때 축제 기억하지? 2003년 5월, 그때 우리과 MTO 쓸 때 네가 새벽 3시까지 내 고민 들어주던 거 기억나? 우리 그런 사이잖아. 그냥 동창이 아니라 진짜 친구잖아. 현우야, 나 정말 무서워. 밤마다 악몽을 꿔. 천장에 내려앉는 꿈,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꿈, 압류딱지가 우리 집 대문에 붙는 꿈. 어제는 꿈에서 82.5%라는 숫자가 검은 도깨비처럼 변해서 나를 쫓아와. 그 도깨비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너 5월 10일에 죽는다. 네 재산 다 내놔. 꿈에서 깨서 새벽 4시에 화장실 가서 토했어. 진짜 토했어. 수연아, 이제 울음 그쳐. 자본시장에서는 눈물 흘리는 자가 제일 먼저 먹잇감이 돼. 감정을 보이는 순간 상대는 내 약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중개인들, 세무 공무원들, 은행 심사역들, 그들은 내 눈물에 동정하지 않아. 오히려 이 사람 급하구나, 더 쥐어짜자, 이렇게 생각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정이 아니라 세무사의 생존 공식이야. 감정 배제하고 들어. 5월 9일 그 운명의 날 전까지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3가지야. 하나라도 틀리면 넌 끝이야. 하나라도 놓치면 82.5%가 아니라 100% 파산이야. 알겠어? 첫째, 손절의 미학을 배워야 해. 수연아, 내 대구 분양권이랑 거제 상가, 그거 지금 당장 잘라내야 해. 지금 이 순간, 당장 내일부터 매물로 내놔.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5천, 2억, 그거 아깝다고 들고 있지 마. 제발 방법 좀 말해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지방집 팔려면 팔게. 증여하라면 증여할게. 뭐든 할게. 나 살려면 뭐부터 해야 하니?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수연아, 독 묻은 팔을 안 자르면 목숨이 날아가. 의사가 환자한테 뭐라고 해? 팔 절단하지 않으면 독이 심장까지 퍼져서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럼 환자가 어떻게 해? 팔이 아까운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버티다가 죽어. 아니지. 이를 악물고 팔을 자르지. 왜? 팔 하나 잃어도 목숨은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대구랑 거제를 4억 5천 손해보고 던진다고 치자. 아프지. 피눈물 나지. 근데 5월 10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자산들이 그냥 영원히 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돼. 왜?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대출이자는 계속 풀어나고 세금은 계속 부과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1년 후면 내 지방자산은 마이너스 2억짜리 빚덩어리가 돼 있을 거야. 그럼 그 마이너스가 어디로 간다고? 내 서울 반포 아파트를 갉아먹지. 현금 5억 정도는 건질 수 있어. 대구를 8천에 금매로 던지면 중도금 회수해서 1억 5천은 건이지. 거제를 4억에 던지면 대출 2억 갚고 2억은 남고 합치면 3억 5천. 여기에 지금 당장 서울집을 5월 9일 전에 팔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아직 적용되니까 세율이 45%야. 82.5가 아니라 45. 12억 차익에서 5억 4천의 세금을 내 6억 6천이 남아. 여기에 지방자산 3억 5천 합치면 총 10억 현금이야. 이게 내 생존 자금이야. 알았어. 지방 자산은 던질게. 이를 악물고 던질게. 그럼 그 다음은? 내가 확보한 10억 현금은 어떻게?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둘째, 증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 수연아, 지금이 내 서울집을, 아니 네가 확보한 현금을 자식에게 가장 저렴하게 넘겨줄 마지막 기회야. 정부가 또 증여세법 개정 추진하고 있어. 올해 말부터 증여세 누진율이 또 올라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금 증여하면 최고 세율 50%인데 내년이면 60%가 될 수도 있어. 그때는 늦어. 5년 후면 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수연아,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자산을 물려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82.5% 세금 내고 나머지 재산마저 관리비와 이자로 까먹다가 70살에 빈털터리로 자식한테 손 발릴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노후야? 증여? 우리 애 아직 23인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그때 주려고 했는데. 10억을 자식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아?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빼고 9억 5천에 대해 최고 세율 50% 적용하면 약 4억 2천. 비싸 보이지? 근데 82.5% 양도세 9억 9천에 비하면 이건 거의 보너스나 다름없어. 게다가 증여세는 10년 지나면 세무조사 시효가 끝나. 10년만 버티면 그 돈은 완전히 내 자식 거야. 그게 내 일이지. 수연아, 나 세무사 12년 했어. 자금 출처 조사 방어 시나리오 수십 건 짜봤어. 네 아들이 대학 졸업했지? 그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을 거야. 그거 증빙 자료 만들고 네가 그동안 준 용돈 기록 정리하고 명절 때 준 세뱃돈 내역사 작성하고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국세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그래도 4억 2천이 너무 큰데.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면 어떡해. 우리 애 23인데 10억을 어떻게 받았냐고. 자금 출처 조사하면? 증여 생각도 못했어. 근데 증여하고 나면 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겠네. 10억 중에 4억 2천 증여세 내고 5억 8천만 자식 주면 나는? 셋째 전략은 현금의 무기화야. 수연아, 네가 지방자산 정리하면서 확보한 3억 5천. 그 돈을 그냥 들고만 있지 마. 그 현금을 무기로 만들어야 해. 언제? 바로 5월 10일 아침이야. 공포가 크게 달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5월 10일 오전 9시. 퇴로가 완전히 끊긴 다주택자들이 절망하며 집을 내놓는 그 순간이야. 피눈물 섞인 매물들이 서울 핵심지에 쏟아져 나올 거야. 반포, 잠실, 한남, 성수. 그 프리미엄 지역의 아파트들이 10%, 15% 할인된 가격에 나올 거야. 왜? 집주인들이 82.5% 세금 내기 싫어서 금매로 던지는 거지. 정확해. 취득세가 무서워서 다들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네가 현금 3억 5천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넌 웃어야 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넌 기회를 잡아야 해. 이게 자본주의의 철칙이야. 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구역. 여기는 절대로 안 만해. 왜? 대한민국 돈의 80%가 여기로 모이거든. 삼성, 현대, SK, LG 대기업 본사들이 다 여기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 중국 자본, 중동 오일머니 다 여기로 들어와. 정부가 세금을 아무리 때려도 지방을 아무리 밀어줘도 결국 자본이 승리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 서울 한복판 여기야. 수연아, 지방자산 다 버리고 서울 핵심으로 다시 숨으라는 소리야. 네가 대구에서 2억 4천 날리고 거제에서 2억 날린 그 돈, 그건 수업료야.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교훈이 뭐야? 변두리는 맘한다. 중심만 산다. 이거야. 이제 그 교훈으로 부작하고 서울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야. 그게 내 다음 10년을 지켜줄 유일한 요새야. 결국 내가 20년 동안 모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네. 지방은 포기하고 서울만 바라보고 82.5% 세금은 피하고 자식한테는 증여하고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 그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공식이야. 수연아, 자본시장에서는 감정적인 자가 지고 냉정한 자가 이겨. 법과 숫자를 아는 자는 살아남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자는 도태돼. 선택은 내 몫이야.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야. 내일부터 당장 서류 준비해서 내 사무실로 와. 수연아, 와인 마실 시간 없어.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지금부터 넌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야. 가자. 가자. 가서 내 자산, 내 자식의 미래 내가 지킬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숫자의 노예가 아니야. 나도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될 거야.